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가카. 나는 수리아에서의 시정운동 50돌세 점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수리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시정운동 후 지난 50년간 수리아 인민은 하페즈 알 아사드 가카와 당신의 올바른 용도 밑에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위협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있는 당신과 수리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면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체 109 2020년 11월 16일 평양. 평양시 양호관리국 대동강 양호 및 종어 생산공급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끝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 깊이 새겨 안고 있습니다. 주체 104 2015년 11월 17일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강과 호수를 많이 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물 양호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 연간에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실내 종호장을 비롯해서 여러 양호시설들을 개관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양호장에 오셔서 제일 강조하신 문제가 인민들이 실제 덕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로 되게 해야 한다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우리 양호장에서만도 지난 5년간 수십 톤의 물고기를 생산했습니다. 우리 양호장이 민물양호에서 앞장서자고 모두가 요리들이 넣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충성의 80일 전투가 과감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전력공업 부문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안변 청년 2호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년간 전력 생산 계획과 높이 세운 80일 전투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계속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80일 전투 기간에 우리가 세운 전투 목표들 중에 하나가 발전기들이 유압식 저속기를 숫자식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면서 현재 1호 발전기의 유압식 저속기를 숫자식으로 개조하는 전투도 긴장하게 벌이고 있는데 지금 마감 단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전력 생산을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전력 생산을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시촌 2호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서 발전 설비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철 생산 준비를 위해서 주기 예방 보수 계획을 빈틈없이 세워놓고 발전기 점검 보수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호 발전기 축수밀 보수를 체험적으로 진행하여 현재 지금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조건에 맞게 그 합리적인 발전기 운전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발전기 효율을 최대로 높이면서도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능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신군에서는 최근에 동신 3호 발전소를 새로 건설해서 자체로 많은 전기를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곳 전력 생산자들은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짜고들면서
물량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발전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리마 제강윤합기업소 보산제철소의 80일 전투 소식입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기술력 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정전의 생산 기록을 계속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회전로를 비롯한 중요 생산 공정들의 기술 역량과 보수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설비 관리, 기술 관리에 힘을 넣어서 무연탄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면서도 내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철따라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기 위한 각지 온실 농장들의 사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 속에 북변 땅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중평 남새 온실 농장에서는 남새 비배 관리를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남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 지금 온실남새 재배에서는 뭐니 해도 작물 배치와 비배 관리,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이에 맞게 낮은 온도와 빛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들을 배치하고 그에 대한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관리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받고 보여주기, 기술 전습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재배 기술들을 배워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익으로 재배와 립체 재배 기술을 받아들여 온실 단위 면적당 남새 소출가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이 주신 남새 온실 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온실 남새 비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실의 온도 보장에 힘을 넣는 한편 다원성 복합 비료를 정상적으로 분류해줘 생육기를 앞당기면서도 오이와 고추, 배추, 양배추를 비롯한 남새들이 승하 없이 잘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시안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남새를 공급하기 위해 남새 작물들의 생육 상태에 맞게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촌군 세길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다음의 농사 차비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뜨락더루 운전수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논밭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모판 준비와 물길 가시기를 비롯해서 다음의 농사 차비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축산 정책을 높이 받들고 곽산군 청년동맹위원회에서 군안의 학교들에서 토끼를 많이 기르게 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군청동맹위원회에서는 학교들에서 더 많은 토끼를 키우도록 학교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여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교훈관 운동이 힘있게 진행되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춘봉고급중학교를 번복의 다리로 정하고 이 학교가 토끼 기르기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학교들에서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마다 자기 단위 특성에 맞게 토끼 기르는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점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모든 학교들에 일반화하였는데 확실히 올해는 토끼 마리수가 늘어나고 토끼 중체율도 높아졌습니다. 토끼 기르기를 12개 내민 결과 올해 전국적인 토끼 기르기에서 우리 군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17일 하루 동안에 세계적으로 1만 20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만 200여 명. 하루 사망자 1만 200여 명은 이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는 53만 3,700여 명입니다. 이로써 1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592만 1,700여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 수도 134만 2,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대류행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144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2차 파동이 휩쓸면서 10월에는 한 달 동안에 무려 492만여 명, 11월에는 불과 17일 만에 448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감염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7일 현재 이 나라에서 총 감염자 수는 203만 6,755명, 사망자 수는 4만 6,27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 598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지난 5월 6일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17일 현재 이 나라에서는 141만 732명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5만 2,74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계속 각성해서 악성 전염병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제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 속에서는 악성 전염병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를 많은 나라들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급증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증상 감염자가 왜서 위험한지 그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무증상 감염자들이 내보내는 비루스의 량은 감염 확진자가 내보내는 비루스의 량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증상 감염자인 경우 비루스 전파는 은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증상 감염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발견하기가 힘들고 또 그로해서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한 비루스 전파도 예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증상이 없거나 또는 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인체 내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 기일과 전염 정도, 전파 방식이 아직도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높으며 일각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새로운 전염 원천으로 되고 있다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매 개인들이 필요한 방역 대책을 더욱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시에 있는 한 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스포르 해협에 위치한 이 사원은 17세기에 세워진 목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스트롬볼리 섬에서 16일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매우 강렬한 화산 폭발이 4분 동안 지속되면서 분화구에서 화산재가 뿜어져 오르고 용암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은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선촌에서 91mm, 구송, 안주에서 87mm를 비롯해서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8도로서 평년보다 10도 높았습니다. 기상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평안남북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는 센 바람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평안남북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겠고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것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당 10m 이상의 바람이 불면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맞바다 걷기 힘듭니다. 그리고 초당 15m 이상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맞바다 걸을 수 없고 나무 전체가 흔들리며 작은 나무 가지가 꺾어지게 됩니다. 또한 초당 20m 이상일 때에는 건물에 손상이 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은 11월 19일 목요일, 음력으로 10월 첫 닷새입니다.
현재 전반적 지역에서 내리고 있는 비는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이남 지역에서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밤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밤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도 밤이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은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 자강도 남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특히 평안 남북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100mm 정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 내지 30mm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이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밤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밤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밤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운산시도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이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하 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영광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내일 중급경보, 모레는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는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15 내지 20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15 내지 20m의 강풍이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2 내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양식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일이 지용의 영향으로 량강도,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바닷가 지역에서 한때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21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존반쪽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22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이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이 기온은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